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팔도에 바람 잘 날 없는 곳이 한두 군데겠습니까? 하마는 여기 경상도 산골짜기 김진사 댁만큼 기가 막힌 사연이 흐르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매서운 칼바람이 뼛속까지 스미는 동짓달이었습니다. 김진사 댁 마당 한 구석에서는 도끼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쩍하고 장작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거친 숨을 몰아쉬는 사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 집의 상머슴 만석입니다. 만석의 나이가 올해로 꽉 찬 39인데 내일 모레면 40줄에 들어서는 노총각이었습니다. 남들 같으면 벌써 손주를 보고도 남았을 나이에 아직도 댕기꼬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 속이 오죽 타겠습니까? 하지만 만석의 얼굴을 뜯어보면 장가를 못 간 이유가 대번 짐작이 갑니다. 어쩌면 저렇게 생길 수가 있는지 동네 개들도 만석을 보면 짖는 것을 잊어버리고 도망갈 지경이었습니다. 툭 튀어나온 광대뼈는 흡사 산적 두목 같고 찢어진 눈매는 험상궂기 짝이 없는데 코는 또 어찌나 주먹만 한 지 얼굴의 반이 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동네 안악들이 밭을 매다가도 만석이 지나가면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주저앉았겠습니까? 그런 만석이 장작을 패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구 내 팔자야. 남들은 토끼 같은 자식 놈들이 아비 왔다고 맨발로 뛰어나오는데 나는 이 늙은 소놈하고 눈만 맞추고 있으니 원. 만석이 외양간의 누렁소를 보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자 누렁소가 마치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꼬리를 탁 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놈의 소새끼가 이제는 나를 무시하네. 야 이놈아, 너는 암소라도 만나서 송아지라도 낳아봤지 나는 이게 뭐냐. 내 꼴이 하도 기가 막혀서 저승사자도 잡으러 왔다가 놀라서 도망가겠다. 만석이 투덜거리는 모양새가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지나가던 참새도 웃고 갈 판이었습니다. 만석은 험상궂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제 뺨을 찰싹 때려보지만 거친 수염 때문에 손바닥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석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김진사 댁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관비라더냐. 꼴이 말이 아니구나. 김진사의 걸걸한 목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끌고 온 여인이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만석은 장작을 안고 부엌으로 가려다 말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나 사람의 형상이 어찌 저리 고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비록 죄인의 신분이 되어 하얀 소복을 입고 오랏줄에 묶여 있었지만 그 자태는 진흙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연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한양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판서 대감의 정실부인 서씨였습니다. 영모에 휘말려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하루아침에 관비가 되어 이촌 구석까지 팔려온 것입니다. 고운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슬픔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멍하니 서씨를 바라보다가 그만 들고 있던 장작더미를 와르르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서씨가 고개를 들어 만석을 쳐다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만석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여인과 눈을 맞춰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화들짝 놀라 허둥지둥 장작을 주워 담는데 손이 떨려 장작이 자꾸만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내 정신 좀 보게. 만석이 혼자 중얼거리며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장작을 줍는 꼴이 마치 덩치 큰 곰이 재주를 부리는 것 같아 마당에 있던 다른 하인들이 킥킥거리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낯선 환경을 두려운 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년아 뭘 그리 뻣뻣하게 서 있어. 이제 너는 마님이 아니라 이 집의 종년이야. 얼른 부엌에 가서 일 거들지 않고 뭐해. 안방마님인 김진사 댁 마누라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서씨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평생 아랫사람을 부리기만 했지 누군가의 호령을 들어본 적 없는 그녀였습니다. 서씨는 떨리는 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만석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쫓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참모인 뺑덕어미가 팔을 걷어붙이고 서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뺑덕어미는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로 서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호, 이것 봐라. 손이 아주 곱네 그려.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손이구만. 오늘부터 내가 할 일은 물 깃고 불 떼고 설거지하는 거야. 어디 양반 내 마님 솜씨 좀 볼까. 뺑덕어미가 던져준 것은 다 찌그러진 물동이었습니다. 서씨는 난생 처음 물동이를 받아들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우물가로 가서 두레박을 내리는데 줄을 잡는 법조차 몰라 헛손질만 해댔습니다. 겨우 물을 퍼올려 물동이에 담았지만 그것을 머리에 이는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서씨가 비틀거리며 물동이를 머리에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기우뚱하더니 물동이가 엎어지며 서씨는 물벼락을 맞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차가워라. 서씨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가 진흙탕이었습니다. 하얀 소복은 순식간에 흙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에는 검은 흙탕물이 튀어 그야말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뺑덕어미와 종년들이 배를 잡고 깔깔거렸습니다. 아이고 배야, 저걸 봐. 마님이라더니 꼴 좋다. 물동이 하나 못 이어서 저 난리라니. 서씨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치심과 서러움이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은 성큼성큼 다가와 뺑덕어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덩치가 어찌나 큰지 뺑덕어미도 움찔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석은 바닥에 주저앉은 서씨를 힐끔 쳐다보고는 짐짓퉁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일을 하랬지 누가 여기서 물놀이를 하라고 했소. 비켜보시오. 내가 시범을 보일 테니. 만석은 서씨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나섰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영 서툴렀습니다. 그는 우물가에 널브러진 물동이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보란듯이 두레박을 던져 순식간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보시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오. 이걸 못해서 저 난리를 치나. 만석은 의기양양하게 물동이를 머리 위에 올리려 했습니다. 서씨 앞에서 사내다운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을 준 나머지 물동이를 들어올리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져 물동이가 뒤로 훌러덩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쿠. 물동이는 하필이면 뒤에 서 있던 뺑덕어미의 머리 위로 정확하게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뺑덕어미는 물귀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 이 미친놈이 사람 잡네. 뺑덕어미가 길길이 날뛰자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만석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다가 뒷걸음질 쳤는데 그만 발이 꼬여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쿵소리가 나며 땅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 모양새가 어찌나 우스운지 울고 있던 서씨조차 눈물을 닦으며 피식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만석의 그 험상궂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홍시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소동이 끝나고 모두가 잠든 시각 서씨는 부엌 구석진 방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냉골 바닥에서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한 채 서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낮에 깨진 물동이 조각에 긁혀 손가락 마디마디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곱던 손등은 터지고 피가 맺혀 흉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서방님, 서씨는 나지막이 죽은 남편을 불렀습니다. 참수당하기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인 부디 살아야 하오. 어떻게든 살아남아 훗날을 도모하시오. 하지만 서씨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따뜻한 아랫목과 비단 이불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 아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서씨의 어깨를 비추자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문 채 흐느끼는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은 차마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 서씨가 흘린 눈물이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마님, 아니 이제는 마님이 아니지. 저 여린 몸으로 이 모진 세월을 어찌 견디려고. 만석은 품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낮에 산속에서 캔 산딸기와 깨진 호리병에 담아온 참기름이었습니다. 상처난 손에 바르면 좋다는 것을 어디서 주워 듣고는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오히려 서씨가 더 곤란해질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지방 아래에 조용히 참기름 병과 산딸기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투박한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은 평생 천대받고 살아와서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서씨의 슬픔이 남일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디 아프지나 마시오. 산목숨은 어떻게든 살게 마련이니. 만석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돌아설 때 방 안에서 서씨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의 마지막 절규처럼 들려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부는 밤 만석과 서씨 두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서글프고도 기묘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투박한 바위 같은 사내가 저 여린 꽃을 지켜낼 수 있을지 달님만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닭이 회를 치는 소리에 서씨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밤새 웅크리고 잤더니 온몸이 얻어맞은 듯 쑤셨습니다. 하지만 문지방 아래 놓인 깨진 호리병과 산딸기를 보는 순간 서씨의 가슴 한구석에 따스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비록 말 한마디 없는 투박한 위로였지만 낯선 이 척박한 곳에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호의였기 때문입니다. 서씨는 손등에 참기름을 조심스레 발랐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지 짐작이 갔습니다. 어제 우물가에서 제 대신 물동이를 들어 올리려다 엉덩방아를 찧은 그 험상궂은 산에 만석이 틀림없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만석은 벌써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빗자루질은 어찌나 꼼꼼한지 먼지 하나 날리지 않았습니다. 서씨가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어젯밤에 주신 것 고맙습니다. 덕분에 손이 한결 났습니다. 만석은 화들짝 놀라 빗자루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는 짐짓 못 들은 척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크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당최 모르겠구먼요. 산딸기는 산짐승이 물어다 놨나 보. 만석의 얼굴은 이미 잘 익은 대추처럼 붉어져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좀 그럴싸하게 하든가 귀까지 빨개져서 둘러대는 꼴이 영락없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서씨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만석은 그 웃음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려 빗자루질을 하는 둥 마는 둥 허둥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점심나절이 되자 김진사 댁의 망나니 같은 하인들인 돌쇠와 칠성이가 빈둥거리는 걸음으로 부엌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어이, 이번에 새로운 관비가 그렇게 곱다며? 어디 얼굴 좀 보자. 돌쇠가 서씨 앞을 가로막고 낄낄거렸습니다. 서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칠성이가 짓궂게 길을 막아섰습니다. 아따, 도망은 왜 가나? 우리랑 술이나 한잔하자니까. 양반네 마님 손맛은 술맛도 다를 것 아닌가? 비켜주십시오. 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서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놈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서씨의 소매를 잡아 끌며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씨는 너무나 무섭고 수치스러워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을 비키시오. 똥지게 나갑니다요. 천지를 진동하는 구린내와 함께 만석이 나타났습니다. 양어깨에 똥장군을 짊어진 만석은 일부러 돌쇠와 칠성이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똥장군 안에는 며칠 묵혀 냄새가 아주 고약한 인분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냄새, 저리 안 꺼져. 돌쇠가 코를 막으며 소리쳤지만 만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놈들 바로 앞에서 발이 꼬인 척 비틀거렸습니다. 어쿠, 땅이 미끄럽네. 철퍼덕, 촤르르. 만석이 넘어지며 똥장군 한 통이 돌쇠와 칠성의 머리 위로 시원하게 쏟아졌습니다. 누런 똥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자
두 놈은 비명을 지르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으악, 똥이다. 내 옷, 내 얼굴, 퇴퇴. 아이고 나 죽네. 야 이곰 같은 놈아. 돌쇠와 칠성이는 똥독이 오른 개처럼 날뛰며 우물가로 도망쳤습니다. 그 꼴이 어찌나 가관인지 지나가던 개도 코를 막고 도망갈 지경이었습니다. 만석은 바닥에 엎어진 채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씩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연덕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귀한 걸음을 다 쏟았네. 아까워서 어쩌나. 서씨는 그 모습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똥냄새가 진동하는 와중에도 만석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너무나 통쾌하고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부엌에서는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만석이 서씨를 돕겠답시고 부엌에 들어와 얼쩡거리다가 사달이 난 것입니다. 서씨가 무거운 가마솥 뚜껑을 들려하자 만석이 냉큼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건 사내대장부가 해야지 여자가 드는 게 아니오. 만석은 의기양양하게 솥뚜껑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씨가 그를 보며 방긋 웃어 보이자 만석은 또다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 웃음에 취해 발밑에 놓인 호박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으악, 만석이 호박을 밟고 미끄러지며 솥뚜껑을 든 채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덩치 큰 사내가 솥뚜껑을 들고 춤을 추니 그릇들이 와장창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만석은 아궁이 재 속에 얼굴을 처박고 멈춰 섰습니다. 일어나 보니 만석의 얼굴은 숯검정이 되어 영락없는 까마귀 몰골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서씨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푸후후, 호호호. 서씨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우자 만석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인이 웃으니 컴컴한 부엌에 꽃이 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서씨의 방문 앞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서씨가 문을 열고 나와 만석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주머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혼수 때 해온 연분홍 비단 치마 조각입니다. 다 찢어지고 이것만 남았지요. 서씨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한때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꽃길만 걸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똥냄새 나는 걸음 지게가 더 어울리는 처지가 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듯 했습니다. 만석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투박한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마님, 아니 서씨, 내 비록 글 한자 모르는 무식한 놈이지만 이거나요. 비단은 똥통에 굴러도 비단이고 걸레는 금태를 둘러도 걸레요. 당신은 누가 뭐래도 고귀한 비단이요. 내가 그 비단에 흙탕물 안 튀게 막아주는 똥지게가 되겠소. 만석의 말은 투박했지만 진심이 꾹꾹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하찮은 똥지게에 비유하며 그녀를 지키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서씨는 그 말에 가슴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를 뽐내던 한양의 선비들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묵직한 감동이었습니다. 서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달빛 아래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내와 가장 비운한 여인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에는 김진사라는 더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으니 과연 만석의 똥지게가 그 먹구름까지 막아낼 수 있을까요? 김진사 댁의 겨울밤은 길고도 음산했습니다. 낮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마당은 빙판길이 되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마치 누군가의 송곳니처럼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섬뜩하고 차가운 것은 안방마님 몰래 사랑방에서 꿈틀거리는 김진사의 시커먼 욕망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며칠 전부터 서씨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주색잡기로 뼈골이 상한 위인이건만 고고한 학처럼 우아한 서씨를 보자 늙은 짐승의 본능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는 틈만 나면 서씨가 빨래하는 개울가를 기웃거리고 행주치마를 두른 서씨의 뒷모습을 훔쳐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보면 볼수록 진국일세. 저런 물건이 내 집에 굴러들어오다니. 껍데기는 관비지만 속살은 아직 정경부인 아니겠는가. 김진사는 사랑방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킬킬거리며 탁주를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기어이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김진사가 하인을 시켜 서씨를 불렀습니다. 오늘 밤 내 수발을 들 사람이 없으니
내가 술상을 봐서 사랑방으로 오너라. 내 옷가지도 좀 기워야겠으니 바느질거리도 챙겨오고. 그 말은 누가 들어도 뻔한 속셈이었습니다. 서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엌에서 이 소리를 전해 들은 뺑덕 어미는 샘통이라는 듯 비아냥거렸습니다. 호호 좋겠네 그려. 낮에는 종년 노릇하고 밤에는 마님 노릇하게 생겼으니 팔자 한번 기막히게 좋구먼. 서 씨는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술상을 차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서 씨는 아무도 없는 헛간 구석으로 들어가 품속 깊이 감춰두었던 것을 꺼냈습니다. 손가락만 한 은장도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시집갈 때 쥐어주며 여인의 정조는 목숨보다 중하다고 당부했던 그 칼이었습니다. 서방님, 저를 용서하세요. 이 더러운 몸으로 사느니 차라리 서방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서 씨는 은장도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들킬까봐 입에 옷고름을 물고 꺽꺽거리는데 그 모습이 마치 비바람에 찢겨나가는 살구꽃잎처럼 애처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메마른 흙바닥을 적시며 얼룩을 남겼습니다. 한편 우리의 만석은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김진사가 서 씨를 불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눈이 뒤집힐 뻔했습니다. 이 늙은 구렁이 같은 영감이 노망이 났나. 감히 누구를 넘봐. 만석은 당장이라도 낫을 들고 사랑방으로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서 씨까지 다칠 것이 뻔했습니다. 힘으로만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만석의 짱돌 같은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약점이 분명 저 영감태기한테 약점이 있을 것이요. 만석은 김진사가 평소 술에 취하면 자랑처럼 떠벌리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고을 원님하고 형님 아우하는 사이야. 내 방 벽장 속에 그 증거가 다 있어. 옳거니 벽장 속. 만석은 해가 완전히 저물기를 기다려 도둑 고양이처럼 사랑방 뒤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만석은 창호지 문에 침을 발라 구멍을 뚫고 안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퀴퀴한 노인 냄새와 싸구려 분 냄새가 섞여 묘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만석은 숨을 죽이고 벽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벽장에는 추나집과 먹다 남은 곶감만 잔뜩 쌓여 있을 뿐 중요한 문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따, 이 영감탱이 추나집을 아주 종류별로 모아놨네. 남사스럽게. 만석이 추나집을 들춰보며 혀를 차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에잉, 날씨가 왜 이리 추워. 어서 들어가서 몸 좀 녹여야겠군. 김진사가 돌아온 것입니다. 만석은 기겁을 하여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좁은 사랑방에 몸을 숨길 곳이라곤 병풍 뒤뿐이었습니다. 만석은 급한 대로 병풍 뒤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급하게 숨느라 방바닥에 놓인 요강을 발로 찰 뻔했습니다. 만석은 기적 같은 균형 감각으로 요강을 피하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김진사가 방으로 들어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술이 거나하게 취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크흐흐, 오늘 밤은 아주 회포를 제대로 풀어봐야지. 그년 피부가 아주 백옥 같던데. 만석은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김진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방구석에 있는 족자 뒤를 더듬거렸습니다. 그러자 벽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원님 놈도 내 손바닥 아니지. 그렇고 말고. 김진사는 상자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어 침을 발라가며 세어보았습니다. 뇌물준쌀이 100석, 비단이 50필. 이 장부 하나면 원님 놈 목은 댕강이야. 병풍 뒤에서 숨죽이고 있던 만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것이구나. 저게 바로 그 비밀 장부로구나. 김진사는 장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족자 뒤에 감춘 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렁, 푸아, 드르렁, 푸아. 코 고는 소리가 마치 멧돼지가 밭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만석은 김진사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살금살금 기어 나왔습니다. 이제 저 장부를 꺼내야 하는데 족자 앞에는 김진사가 대자로 뻗어 자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김진사의 머리맡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만석의 뱃속에서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에 먹은 고구마가 탈이 난 것입니다. 아이고 하필 이럴 때에. 만석은 괄약근에 사력을 다해 힘을 주었지만 야속한 가스는 틈을 비집고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피익 가늘고 길게 새어나온 방귀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진사의 코 골던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만석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망했다.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김진사가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똥파리가 윙윙거리네. 김진사는 자신의 코앞에서 손을 휘휘 젓더니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식은 땀을 닦았습니다. 냄새가 퍼지기 전에 얼른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만석은 숨을 꾹 참고 족자를 들쳐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를 모르는 만석의 눈에는 그저 까만 지렁이가 기어가는 종이 조각처럼 보였지만 김진사가 애지중지하는 걸 보니 분명 대단한 물건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장부를 품에 넣은 만석이 방을 빠져나오려는 찰나 밖에서 자박자박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술상 가져왔습니다. 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물기가 어린 체념한 듯한 그 목소리에 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만석은 다급하게 창문을 넘으려다 창틀에 발이 걸려 우당탕 소리를 내며 마당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누구냐? 잠결에 놀란 김진사가 벌떡 일어났고 문 밖에서 망설이던 서 씨도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만석은 아픈 허리를 감싸 쥐고 벌떡 일어나 서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험상궂은 얼굴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품에는 장부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나다. 이 더러운 영감탱이야. 만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김진사가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놈. 만석이 내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어디긴 어디여. 내 놈 제삿날 받을 곳이지. 만석은 품에서 장부를 꺼내 달빛 아래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내 놈이 원님한테 바친 뇌물 장부 아니여? 이걸 당장 관아. 아니, 암행어사 나리한테 가져다 바치면 내 놈 목이 먼저 떨어질까? 내 목이 먼저 떨어질까? 사실 만석은 암행어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글도 못 읽었지만 기세만큼은 천하무적 장군감이었습니다. 장부를 본 김진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 이놈. 그걸 어디서. 서씨 마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이 장부는 내일 아침 장터. 한복판에 벽보로 붙을 줄 알아. 당장 물러서지 못해. 서씨는 놀란 눈으로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흙투성이의 방귀 냄새까지 풍기는 이 투박한 사내가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대한 바위처럼 그녀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품속에서 꽉 쥐고 있던 은장도의 서슬. 퍼런 날보다 만석의 저 등판이 훨씬 더 뜨겁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진사는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았고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씨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가요. 이 더러운 집구석 내가 불질러버리기 전에 당장 나갑시다. 바람이 윙윙거리는 겨울밤 두 사람의 위험한 도주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김진사 댁을 뛰쳐나온 두 사람의 앞길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요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대니 서 씨의 얇은 옷자락은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자신의 두툼한 솜노비 저고리를 벗어 서 씨의 어깨에 걸쳐주며 앞장섰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요. 예전에 산지기 놈이 살다가 도망간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귀신도 나오다 도망갈 만큼 흉가라 놈들이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만석의 등은 비록 땀냄새가 났지만 서 씨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단 이불보다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산길을 헤매다 보니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 하나가 덩그러니 나타났습니다. 지붕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하늘의 별이 다 보이고 문짝은 반쯤 떨어져 나가 덜렁거리는 꼴이 마치 이 빠진 늙은이의 입 같았습니다. 아이고 누추해서 이를 어쩌나. 마님 아니 부인.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금방 손을 좀 보겠습니다.
만석은 서 씨를 처마 밑에 세워두고는 헐레벌떡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니 만석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거미줄이 뭔 놈의 동아줄 같냐? 퇴퇴! 잠시 후 부싯돌 켜는 소리가 나고 희미한 불빛이 번지자 서 씨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밖으로 고개를 내민 만석의 얼굴이 온통 거미줄 범벅에 숯검정까지 묻어 흡사. 털이 숭숭 난 산짐승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다. 비람은 피할 수 있겠구먼요. 방 안은 냉골이었지만 만석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훈훈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낡은 멍석을 깔고 서 씨를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문가에 쪼그리고 앉아 서 씨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만 파고 있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방 안 장작 타는 소리만이 타닥타닥 울렸습니다. 서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거긴 춥습니다. 아, 아니요. 저는 여기가 편합니다요. 저 같은 놈이 감히 어찌. 만석이 손사래를 치며 엉덩이를 뒤로 빼다가 그만 뒤에 있던 썩은 기둥에 머리를 쿵 하고 찧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만석이 머리를 감싸쥐고 뒹구는 꼴이 어찌나 우스운지 긴장했던 서 씨의 마음도 스르르 풀렸습니다. 서 씨는 만석에게 다가가 그의 이마를 조심스레 문어주었습니다. 만석은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거친 손이 아닌 보드랍고 따뜻한 손길이 닿자 쉰 평생 얼어붙어 있던 가슴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만석 씨. 서 씨가 처음으로 그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저를 데리고 도망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인의 아내였고 지금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저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질까 두렵습니다. 서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만석이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내 비록 천한 놈이고 가진 것 하나 없는 놈이지만 부인을 위해서라면 지옥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것이오. 내 평생 소원이 색시 한번 얻어보는 것이었는데 하늘에서 선녀님이 내려왔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요. 만석의 투박한 고백에 서 씨는 가슴이 찡하게 울려왔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그 어떤 시보다 진실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서 씨는 부엌으로 나가 깨진 바가지에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는 만석 앞에 단정히 놓았습니다. 이 물 한 그릇이 우리의 혼례상입니다. 만석 씨, 저를 아내로 맞아주시겠습니까? 만석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암요. 암요. 받고 말고요. 내 이 물을 다 마셔서라도 증명하겠소. 만석은 감격에 겨워 정화수 그릇을 들고 벌컥벌컥 마시려다 사례가 들려 쿨럭거렸습니다. 콧구멍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추태를 보였지만 서 씨는 그 모습마저 사랑스럽다는 듯 미소 지으며 만석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이 스며드는 오두막에서 서로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주례도 없고 하객도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엄숙한 혼례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첫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만석은 윗목에 뻣뻣하게 굳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 허벅지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평생 여자 손목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쑥맥 노총각에게 이 상황은 전쟁터보다 더 무서운 시련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옆집 돌쇠놈한테 좀 물어보고 올걸. 만석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눈알만 굴리고 있는데 서 씨가 촛불을 끄고 조용히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이제 주무셔야지요. 서방님이라는 말에 만석의 심장이 쿵쾅거리다 못해 갈비뼈를 뚫고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자야지요. 잠이 아주 잘 올 것 같습니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만석의 몸은 장승처럼 굳어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서 씨가 살며시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많이 떨리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원래 추위를 좀 타서 달달 떠는 게 버릇입니다요.
만석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자 서씨가 피식 웃으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서방님의 이 넓은 가슴이 참 좋습니다. 그 어떤 바람도 막아줄 것 같아서요. 서씨의 온기가 닿자 만석의 긴장이 탁 풀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마치 부서질까 겁나는 귀한 보물을 다루듯 서씨를 껴안았습니다. 거친 손마디와 고운 살결이 만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애틋함이 흘렀습니다. 부인, 고맙소. 내 평생 당신 눈에 눈물말을 날 없게. 아니, 눈물 안 나게 하겠소. 아니, 기쁨의 눈물만 흘리게 하겠소. 만석이 횡설수설하며 맹세하자 서씨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모진 고통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는 봄비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산속의 오두막은 작고 초라했지만 그날 밤 그곳은 조선 팔도 그 어느 대궐보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였습니다. 밖에서는 늑대가 울부짖고 바람이 몰아쳤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촛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신혼의 단꿈도 잠시, 산속 오두막의 아침은 현실의 찬바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 텅텅 비었고 아궁이에 뗄 장작도 간당간당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그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옆에 꽃 같은 색시가 누워있으니 맹물만 마셔도 배가 부른 듯 했습니다. 부인, 내 얼른 나가서 산토끼라도 한 마리 잡아오리다. 오늘 아침은 토끼탕이요. 만석이 의기양양하게 지게를 지고 나서려는데 서씨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서방님 잠시만 앉아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씨는 품속에서 그 소중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붉은 비단에 금실로 거북이 무늬가 수놓아진 한눈에 봐도 예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친정아버님께서 중국 연경에 사신으로 다녀오실 때 받아온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 부부가 살아갈 미천이 들어있습니다. 만석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금덩이라도 들어있나 싶어 침을 꿀꺽 삼키며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과 반으로 쪼개진 엽전 한 입뿐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요? 엽전이 깨졌으니 이걸 어디다 쓴담? 이 종이에 적힌 글귀는 개성상인, 즉 송상들의 비밀 암호입니다. 그리고 이 반쪽짜리 엽전은 그들과 거래를 틀 수 있는 신표이지요. 이것만 있으면 인삼교역권의 한 자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석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인삼이고 송상이고 간에 당장 입에 풀칠할 것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서씨는 그런 만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허나 당장은 이것을 쓸 수 없습니다. 그들을 만나려면 최소한의 행색은 갖춰야 하고 미천도 있어야 합니다. 서방님, 우리 장사를 해봅시다. 장사요? 나 같은 무식쟁이가 무슨 장사를.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우선 산에서 칡뿌리와 약초를 캐다가 장터에 내다 팝시다. 그날부터 만석의 고난과 역경의 상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만석의 얼굴이었습니다. 험상궂은 얼굴로 약초 사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면 손님들이 약초를 사러 왔다가도 산적을 만난 줄 알고 기겁을 하며 달아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씨는 만석을 앉혀놓고 미소 짓기 특훈에 들어갔습니다. 서방님, 손님을 보면 잇몸이 보이도록 환하게 웃으셔야 합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스마일, 으르렁. 만석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자 흡사 호랑이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입맛을 다시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눈에 힘 좀 빼세요. 사람 잡아먹겠습니다. 아니, 나는 웃는다고 웃는데 자꾸 눈이지 혼자 불아려지니 이걸 어쩌나. 만석이 제 볼을 찰싹찰싹 때리며 울상을 짓는 꼴이 어찌나 우스운지 서씨는 배를 잡고 웃다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결국 만석은 얼굴 없는 장수가 되기로 했습니다. 삿갓을 푹 눌러써서 얼굴을 가리고 오로지 우렁찬 목소리와 싱싱한 물건으로 승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읍내 장터. 만석은 삿갓을 코까지 눌러쓰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산에서 캔 굵직한 더덕과 도라지가 수북했습니다. 자, 보시오.
산신령도 먹고 힘을 썼다는 더덕이요. 한 뿌리만 먹어도 요강이 깨집니다요. 만석의 걸걸한 입담에 지나가던 안악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 이 양반 목소리가 아주 힘이 넘치네. 물건도 실하고. 이거 얼마요? 단돈단량만 내시오. 덤으로 도라지도 드립니다. 장사는 의외로 잘 되었습니다. 만석이 워낙 힘이 좋아 깊은 산속 절벽에서 캔 귀한 약초들을 가져온 덕분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만석은 묵직해진 엽전 주머니를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내 돈 벌어 왔소. 오늘 저녁은 쌀밥에 고깃국이요. 만석이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서자 서씨가 달려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서씨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만석의 어깨가 피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지게를 하루 종일 지고 다닌 탓에 낡은 옷이 해져 살이 까지고 피고름이 배어나온 것입니다. 서방님, 이 어깨가. 서씨는 말문이 막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만석은 허둥지둥 어깨를 가리며 씩 웃었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니요. 훈장이지요 훈장. 우리 색시 고생 안 시키려면 이 정도는 해야 사내대장부 아니겠소? 서 씨는 부엌으로 달려가 소금물을 타와서 만석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따가울 법도 한데 만석은 서 씨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쌀밥에 김치 한 조각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땀과 눈물로 지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이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어느 정도 미천이 모이자 서 씨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일은 읍내 객주를 찾아가 그 반쪽 엽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비단 주머니 속 암호를 들이미십시오. 다음 날 만석은 서 씨가 지어준 새 무명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읍내에서 가장 큰 객주인 천봉상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지기들이 만석의 덩치를 보고 막아서려 했지만 만석은 기죽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대행수 어른을 뵙러 왔소. 송도에서 온 전갈이 있다고 전하시오. 잠시 후 만석은 상단의 안채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눈매가 매서운 노인이 곰방대를 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 놈이 송도의 전갈을 가져왔다고.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감히 거짓을 고하는 게냐. 대행수의 호통에 만석은 오금이 저렸지만 서 씨의 얼굴을 떠올리며 품속에서 반쪽 엽전과 암호가 적힌 종이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노인은 코웃음을 치며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엽전의 단면을 맞춰보고 종이의 글귀를 읽어내려가던 노인의 눈빛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툭 하고 곰방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20년 전에 사라진 전설의 인삼거상 서판서 대감이. 노인은 벌떡 일어나 만석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자네 도대체 이 귀한 것을 어디서 났는가? 아니, 그분의 혈육이 살아있단 말인가? 만석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서 씨가 일러준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을 묻기 전에 저와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이 암호가 가리키는 산삼밭의 위치, 제가 알려드리지요. 천봉상단의 대행수 최노인은 만석이 내민 반쪽 엽전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엽전이 아니라 과거 서 씨의 부친이 인삼무역을 독점했던 송상조합이 비밀객주 자격을 증명하는 패였기 때문입니다. 최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씨의 안부를 물었고 만석을 서방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만석이가 아니라 김대방 행세를 하셔야 합니다. 청나라 상인들을 상대하려면 껍데기부터 뜯어 고쳐야지요. 그날부터 만석의 양반 만들기 대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서 씨는 만석에게 비단 도포를 입히고 갓을 씌웠습니다. 평생 배적삼만 입던 만석에게 비단옷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아이고 부인, 옷이 너무 미끄러워서 뱀장어를 뒤집어 쓴 것 같소. 그리고 이 갓끈은 왜 이리 목을 조인담? 밤 넘길 구멍은 남겨줘야지. 만석이 목을 비틀며 갓끈을 잡아당기자 서 씨가 매섭게 손등을 때렸습니다. 어허, 손 내리세요.
양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갓근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걸음걸이가 그게 뭡니까?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종종거리지 말고 팔자걸음으로 느긋하게 걸으세요. 에헴 하고 헛기침도 하시고요. 애취. 아니 에헴. 만석이 억지로 뒷짐을 지고 팔자걸음을 걷다가 문지방에 발이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가시 벗겨져 떼굴떼굴 굴러갔습니다. 아이고 내 코. 양반 노릇하려다 사람 잡겠네. 만석이 코를 감싸 쥐고 뒹구는 꼴을 보며 서씨는 한숨을 쉬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투박하지만 어떻게든 자신을 위해 애쓰는 남편의 모습이 짠하고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석은 그럴듯한 거상의 행색을 갖추고 압록 강변의 무역 장터인 책문으로 향했습니다. 서씨가 알려준 산삼밭 위치 정보와 최 노인의 자본이 합쳐져 최고급 산삼을 가득 실은 수레가 뒤따랐습니다. 만석의 임무는 청나라 거상 왕 서방을 만나 이 물건을 비싼 값에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객잔에는 비단 옷을 입은 왕 서방과 험상궂은 호위무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 서방은 만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거만하게 중국말로 뭐라 짓거렸습니다. 통역관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통역했습니다. 왕 대인께서 말씀하시길 조선 인삼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십니다. 가져온 물건의 절반값만 쳐주겠다고 하시는군요. 이것은 명백한 후려치기였습니다. 만석은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지만 서씨의 당부를 떠올렸습니다. 서방님, 그들이 값을 깎으려 들면 절대 화내지 마세요. 대신 가장 크고 좋은 산삼 한 뿌리를 꺼내어 그 자리에서 씹어 드십시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만석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상자에서 팔뚝만한 산삼을 꺼냈습니다. 천하의 명약이라 불리는 백년 묵은 산삼이었습니다. 왕 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하하오. 그런데 만석은 그 귀한 산삼을 흙도 털지 않은 채 입으로 가져가더니 우적우적 씹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진동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작아작. 객잔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여 입을 딱 벌렸습니다. 저 귀한 것을 마치 무 씹어먹듯 하다니. 만석은 산삼 뿌리를 꿀꺽 삼키고는 뱃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걸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맛없다. 개나 줘라. 그리고는 남은 산삼 상자를 발로 뻥 차버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통역관이 사색이 되어 왕 서방에게 전했습니다. 이분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개 먹이로 주겠다고 하십니다. 조선 최고의 부자라 이따위 돈은 푼돈이라면서요. 사실 만석은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겉으로는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처럼 보였습니다. 기세에 눌린 왕 서방이 벌떡 일어나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하오. 내가 실수를 했소. 값을 2배 아니 3배로 쳐주겠소. 제발 그 물건을 나에게 파시오.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만석의 배짱과 기행이 오히려 대부호의 여유로 비친 것입니다. 거래는 순식간에 성사되었고 만석은 엽전이 아니라 금괴가 가득 든 괴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만석은 금괴 괴짝을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읍내 장신구 가게에 들러 가장 비싸고 고운 옷가락지 쌍을 샀습니다. 그리고 밤새 말을 달려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내가 왔소. 방문에 들어서자마자 만석은 서씨 앞에 금괴 괴짝과 옷가락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다 뭐랍니까? 서씨가 놀라 묻자 만석은 서씨의 거친 손을 잡고 옷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 손은 지난 몇 달간 고생하느라 뼈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부인, 내가 못난 놈이라 고생만 시켰소. 이 금덩이가 다 무슨 소용이요. 부인 손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만석은 서씨의 손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내 다시는 부인 손에 찬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것이요. 저 양반 놈들 콧대를 다 꺾어놓고 부인을 여왕님처럼 모실 것이요. 만석의 뜨거운 눈물이 서씨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서씨 역시 만석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신분도 체면도 뛰어넘은 진정한 부부의 정이었습니다. 만석은 이제 더 이상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고 세상을 호령할 준비를 마친 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금괴를 베개 삼아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서 씨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김진사. 그 사람에게 진 빚을 갚으러 가야지요.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살던 고을 어귀가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이복에 소문 들었나? 한양에서 엄청난 거상이 내려와 김진산의 집을 통째로 사들였다는구먼. 그뿐인가? 고을 사또도 그 거상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던데 도대체 누군지 원.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저 멀리서 위풍당당한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12명의 교꾼이 매는 화려한 가마와 그 뒤를 따르는 비단옷 입은 하인들의 줄이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마가 김진사 댁, 아니 이제는 새 주인의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만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꾀죄죄한 머슴 만석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갓끈에는 옥관자가 영롱하게 빛나는 영락없는 대감님의 풍채였습니다. 그 옆 가마에서는 서 씨가 내렸는데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은 자태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몰락하여 초라해진 김진사가 멍석을 깔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도박과 빚보증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결국 집까지 팔아넘긴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새 주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집을 비워드려야 하는데 갈 곳이 없어 일이 염치불구하고. 만석이 헛기침을 하며 김진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에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시오. 김진사가 쭈뼛쭈뼛 고개를 들더니 만석의 얼굴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자빠졌습니다. 너는 죽은 줄 알았던 만석이 놈 아니냐? 허허, 이 사람 보게. 만석이라니? 나는 천봉상단의 대행수 김만석일세. 자네가 옛 주인이었던 김진사인가? 김진사는 귀신을 본 듯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옆에 있던 돌쇠와 칠성이도 사색이 되어 오줌을 지릴 판이었습니다. 만석은 그들을 보며 시익 웃었습니다. 예전의 험상궂은 웃음이 아니라 여유와 관록이 넘치는 호탕한 미소였습니다. 여봐라. 옛 주인에게 술상을 차려오너라. 내 오늘 회포를 풀 것이니. 마당에 거한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진사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만석은 술잔을 채워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영감, 내 이 집에서 머슴 살 때 똥지게 지고 매 맞고 서러운 꼴 많이 당했소. 맘 같아서는 당장 요절을 내고 싶지만. 만석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서 씨가 온화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부인의 덕으로 참는 것이요. 부인께서 말씀하시길 진정한 복수는 상대보다 더 잘 살고 더 베풀며 사는 것이라 하셨소. 이 집은 내가 제값 주고 샀으니 딴말 마시오. 대신 저 아래 행랑채는 비워줄 테니 거기서 죽을 때까지 밥이나 굶지 말고 사시오. 김진사는 감격하여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만석의 발 아래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만석. 아니 김대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돌쇠와 칠성이도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만석은 그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희들은 내일부터 내 밑에서 다시 일해라. 단 예전처럼 게으름 피우면 그때는 진짜 똥통에 집어넣을 줄 알아라. 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요. 그날 밤 만석과 서 씨는 옛날 자신들이 몰래 사랑을 키웠던 부엌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고 기름진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풍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부인 기억나시오? 여기서 내가 물동이 깨먹고 엉덩방아 찢던 날 말이요. 어찌 있겠습니까? 그때 서방님 얼굴이 홍시보다 더 빨개지셨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하하호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만석이 서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고맙소.
나 같은 놈 사람 만들어줘서 고맙고 내 색시가 되어줘서 고맙소. 내 남은 평생 부인을 업고 꽃길만 걷게 해주리다. 그러자 만석은 진짜로 서씨를 덥석 업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남들이 봅니다. 내려주세요. 보면 어떻소? 내 마누라 내가 업겠다는데. 자 갑시다. 달 구경이나 하러. 만석은 쉰이 넘은 나이에도 힘이 장사였습니다. 서씨를 깃털처럼 가볍게 업고 마당을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달빛 아래 덩치 큰 사내의 등에 업힌 여인의 웃음소리가 은쟁반에 옥굿을 구르듯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만석과 서씨 부부는 가난한 이웃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주며 덕망 높은 부자로 칭송받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더니 똥지게 지던 만석이가 정승판서 부럽지 않게 됐구먼. 역시 사람은 짝을 잘 만나야 해. 세상에서 가장 천한 곳에서 시작하여 가장 귀한 사랑을 이뤄낸 두 사람의 이야기. 투박한 바위와 고운 꽃이 만나 서로를 보듬으며 피워낸 이 기적 같은 야담은 조선 팔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오래오래 전해졌답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요. 부디 만석이처럼 대박 나시고 서씨 마님처럼 지혜로운 짝 만나 백년해로 하시길 빕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